최근에 국내 연구진의 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지방간 지수가 높을수록 60세 이상에서 알츠하이머 치매의 발병 위험이 높아진다는 결과가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내과주미 닥터케입니다. 제가 예전부터 지방과 지방간에 대해서 다룬 적이 꽤 많은데요. 오늘은 또 이 지방간의 다른 얘기에 대해서 해볼게요. 최근에 국내 연구진의 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지방간 지수가 높을수록 60세 이상에서 알츠하이머 치매의 발병 위험이 높아진다는 결과가 있었어요. 전혀 관련이 없을 것 같은 지방간과 치매, 도대체 어떤 이유로 연관성이 있을까요? 이 연구 결과 지방간의 특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지방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자세히 설명했던 부분은 여기 우측 카드 한번 눌러보시면 자세히 좀 아실 수 있고요. 이 기존 영상에서 다뤘던 지방간의 개념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지방간은 크게 알코올성 지방간과 비알코올성 지방간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치매와 연관성이 있는 것은 이 중에서 비알코올성 지방간이에요. 비알코올성 지방간은 말 그대로 알코올성이 아니다, 즉 술을 많이 마셔서 생기는 게 아닌 지방간을 의미해요. 이 비알코올성 지방간은 우리나라에서는 여성보다 남성에서 더 흔하고 우리나라 총 인구의 16%에서 33% 정도가 지방간이 있을 정도로 매우 흔한 유병률의 질환이에요. 임상적으로 비만, 당뇨, 고지혈증에 해당하는 환자들에서 알코올 섭취력이 기준 이하인데 혈액검사에서 AST, ALT 수치가 1.5배에서 4배, 즉 60에서 160 사이 정도까지 상승하고 초음파상 지방간이 관찰되는 경우 비알코올성 지방간이라고 진단하게 돼요. 이렇게 비알코올성 지방간은 전제 자체가 비만, 당뇨, 고지혈증 등에 해당되는 이라는 문구가 들어가죠. 그래서 이 전제 자체가 애지연역의 대사증후군에 해당되는 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실 이 대사증후군이라는 것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비만 같은 이런 질환들, 성인 질환의 상태가 몸 전체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그 상태 자체를 의미하는 게 이 대사증후군이에요. 그러면 이 대사증후군이 간에 표현되는 형태는 바로 이 지방간이라는 거죠. 특히나 술과 관련성이 없는 경우에는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이 대사증후군이 간에 표현된 형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비알코올성 지방간은 치매와의 관련성 이전에 그 자체로도 많은 증상과 문제들을 유발하고 있어요. 비알코올성 지방간 환자는 일반 사람에 비해서 간경화의 위험성이 거의 5배이고 간암 발생 위험성이 거의 3.5배 정도예요. 이 비알코올성 지방간을 방치하면 25%에서 지방간염이 발생하고 그중 25%에서 간경화가 발생하고 그중 10%에서 간암까지 발생하게 돼요. 결국 단순 지방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가도 방치하고 가만두면 이 단순 지방간이 지방간염, 간경화, 간암까지도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사실 술을 먹으면 간이 나빠질 수 있다는 건 모든 사람이 알고 있죠. 그렇지만 술을 단 한 방울도 먹지 않아도 간이 나빠질 수 있다는 게 바로 이 비알코올성 지방간의 위험성의 핵심이죠. 지방간은 그러려니 하는 현상이 아니라 일종의 질병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 지방간과 그렇다면 치매는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치매 고위험군일수록 지방간 지수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지방간 지수 수치가 1 높아질 때 치매 위험은 5% 상승하고 1이 낮아지면 치매 발병 위험이 4%나 감소하게 됩니다. 이 지방간 지수는 비알코올성 지방간을 계측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지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지방간 지수와 치매 발병 위험이 비례한다는 결과가 있어요. 2009년부터 2010년까지 건강검진을 받은 60세 이상의 성인 60만 8,994명을 지방간 지수 정도에 따라서 세 그룹으로 분류하고 그 연관성을 살펴봤는데 지방간 지수가 30보다 낮은 집단에서는 30에서 60 사이의 중간 집단에 비해서 치매 발병 위험률이 감소했다는 결과가 있었어요. 그리고 지방간 지수가 가장 높은 60 이상인 그룹에서는 치매 발병 위험률이 가장 높았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수치들을 살펴봤을 때 지방간 지수가 낮은 집단에서 지방간 지수가 1 낮아짐에 따라서 치매 발병 위험은 4%씩 줄었고 지방간 지수가 높은 집단에서 지방간 지수가 1씩 증가할 때마다 치매 발병 위험률이 5%씩 올라갔습니다. 결국 이는 지방간 지수와 치매 발병 위험률이 비례되는 상관관계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치매까지 유발할 수 있는 비알코올성 지방간 치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방간은 약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치료를 위해서는 약이 없기 때문에 원인이 되는 것을 없애줘야 돼요. 가장 대표적인 비알코올성 지방간의 원인은 바로 대사증후군이고 대사증후군을 해결하는
관리하는 방법은 모든 분들이 아시죠? 대사증후군 자체가 비만, 당뇨, 고지혈증, 고혈압 이런 전 단계들이 모여서 대사증후군 상태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이 전 단계 상태를 해결해 주려면 체중 감소, 비만 상태의 해결, 체중 감소를 하려면 식이 조절과 운동, 어떻게 보면 뻔한 결과이지만 사실은 정말 정답인 것들, 이것이 바로 해결 방법이죠. 그렇다면 정말 막연하게 체중을 얼마나 빼야 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자, 단순 지방간 상태라면 현재 체중의 3에서 5% 정도 감소시키면 호전이 됩니다. 그런데 너무 급격한 체중 감량이나 굶어서 하는 체중 감량은 이런 지방간을 오히려 악화시켜버려요. 그리고 심지어 간경병까지 진행시키면서 담석을 발생시키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급격하게 일주일에 2-3kg 굶어서 뺀다 이런 것들은 지양하셔야 하고, 일주일에 체중 감량을 해도 1.6kg보다 적게 빼셔야 하고요. 한 달에 4kg 이내로 감량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총 6개월에 걸쳐서 체중의 10% 정도를 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굶는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굶는 다이어트는 체지방은 줄이지 않으면서 수분과 근육을 위주로 줄이기 때문에 오히려 내장 지방의 비율을 높이고 이것은 지방간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와요. 그러다 보면 마른 비만으로 진행을 하게 된다는 얘기죠. 결국에는 적절한 식단 관리와 함께 운동을 하시는 것만이 비알코올성 지방간의 해결 방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밖에도 금연 또한 지방간을 관리하기 위해서 중요한 요소예요. 연구에 따르면 흡연을 하는 집단에서는 지방간 위험이 낮아져도 치매 위험이 낮아지는 효과가 없었고요. 더군다나 지방간 지수가 높으면서 흡연까지 하게 되면 치매 위험이 다른 집단보다 더 올라갔다는 결과가 있었어요. 즉, 지방간 관리뿐 아니라 나중에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식단과 운동을 통한 적절한 체중 관리와 금연이 필수적이다라는 것 아시겠죠? 자, 오늘은 이렇게 지방간의 개념과 특징, 그리고 치매와의 연관성을 살펴봤어요. 치매뿐만 아니라 나의 다른 건강, 전신적인 건강을 위해서도 지방간은 당연히 해결해야 되는 요소겠죠. 과체중 비만은 만성질환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요. 오늘 하루도 열심히 식단 조절하고 운동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랄게요. 오늘 들으신 내용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내과점의 닥터 K였습니다.